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때는 가장 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고요. 지금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극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저와 같이 몸과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것을 가장 잘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법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가 라고 볼 때면 우리는 대부분 시련과 위협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해지지, 오히려 내가 위협과 시련이 닥쳐도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힘들 뿐이지 마음이 괴롭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무기력이 올 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뇌와 무의식, 본능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끔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수용의 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때 우리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은 지금 당장 불균형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아직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압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찾아야 되고요. 기존에 가진 정보가 응용이 돼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까지 재료를 접수하고 소화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물며 음식도 내가 먹고서 바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정보나 지혜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음식을 넣어 놓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다른 쪽에 몸을 쓰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두엽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좌뇌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에 우뇌가 활성화됐을 때 이 정보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그제서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 B, C, D 이렇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아직 모를 때는 당연히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뇌는 이미 지금 문제 인지 단계로 들어갔고 알아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들쑤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 정보의 소화 시간이 느려지고 마음의 괴로움은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직 불확실한 단계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내가 이것을 정리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더 어질러지는 꼴에 불과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떠올랐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이동된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존의 안정이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거듭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 증폭되는 이유예요. 그러면은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생각을 들쑤셨을 때 훨씬 더 부정적인 생각이 증폭되면서 원래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여기에 힘을 다 소진하느라 정작 해결할 힘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결로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정보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융화되는 그 과정이 느려지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판단이 유보가 돼야 되냐? 사실은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안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아, 그러면은 지금 초입 단계구나. 그러면은 뇌가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뇌를 도와줘야겠다.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뇌를 돕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다른 쪽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이것을 들쑤시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뇌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신체와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뇌가 과활성되는 것을 멈추고 100%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방법을 익히고 배워야지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른다면은 일단은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랑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버는 방법을 몰라. 그럼 일단 아껴야 되겠죠.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충전하고 뇌의 능력을 100% 올리고 나의 긴장을 이완시켜가지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더 촉진시키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일단은 이악 물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당연히 좋고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방법을 모르면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참아야 됩니다.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이 나를 유혹하든 이것은 그냥 무의식이 두려워서 하는 것일 뿐, 이것이 전혀 생존에 도움이 안 되니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한 번 해봐야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도 유추하려고 그래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했을 땐 두려웠습니다. 마치 번지 점프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해봐야 삶의 쉬운 길, 편안한 길이 뚫려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오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종국에는 반드시 A or B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리고 이 상태가 되더라도 사실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A와 B가 고민된다는 것은 뭔가 서로 비등배등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이 A와 B도 내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스노우볼 이펙트,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증폭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내가 이 과정을 지금 알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다면 아, 이제 곧 해결이 나올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판단을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2개의 선택지로 압축이 됐다 라고 하면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A와 B의 장점과 단점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머리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구체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반드시 생기는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뭘 선택할지 모를 때는 항상 뭐가 더 좋을까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해결은 대부분 차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 중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면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이 좋으면 이것에 단점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리스크가 적은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선택해져 가는 과정을 판단 유보를 유지하게 되면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해결은 바로 행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판단 유보는 행동으로 직결되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왜 행동으로 직결이 되냐면은 우리의 의식 구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무의식, 현재의식, 초의식.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이동된 것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과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래엔 변수가 많잖아요. 그 안에서 내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발달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럼 초의식은 무엇이냐? 무의식을 넘어선 초월된 의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초의식은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넘어오는 정보가 생각의 형태를 띈다면 초의식은 반드시 행동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제가 불면불안 우울을 극복할 때도 지금 제가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극복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프로세스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일단은 해보다 보니까
일단 좋아졌고요. 왜 좋아졌지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초의식의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맡기고 기다린다는 거죠.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이고,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은 상황이 더 어그러지고 괜히 마음만 힘들고 해결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고, 내가 개입하지 않을수록 우리 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을 더 자연스럽게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거고요. 판단을 유보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판단을 유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뇌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는 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두 번 경험은 쉽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든 크게 두렵지 않아요. 결국엔 시간 문제고 나는 이 과정을 관찰할 뿐인 거니까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쉽고요. 그냥 맡기고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요. 능동적인 삶이에요. 남들이 가장 못하는 것을 내가 제어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것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 판단 유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상태가 관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자동으로 작동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내 상태가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돼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몇 배, 10배, 100배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판단을 유보하려고 하더라도 무의식이 여기에 반응하는 힘이 너무나도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면 이게 생존에 불리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음식이 앞에 있으면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침이 나와요. 그리고 손이 갑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로 판단 유보를 알고 있고 하려고 하더라도 내 무의식이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면 그 위협의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상시에 이 판단 유보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항상 말해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게끔 해라. 내 상태가 객관적이고 깨끗한 상태가 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게 되면요, 상황도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면은 판단 유보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안정시키고 유지해서 내 에고를 벗어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판단 유보가 쉽게 일어나고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관찰하고 결과가 바로 그냥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냅두고 영화 보듯이 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요. 두려움은 느끼죠. 에고가 느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 편안하고 여행 같은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판단 유보를 해야 되고, 판단 유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될 수밖에 없게끔 언제 어디서나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유지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과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안정시키고 유지시키는 픽스 프로세스, 늘 프로세스를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언제 어디서나 몸과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고민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